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경제적 요인도 급기야 경제 보복에까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이제 소재라고 그러는데, 소재들의 품질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최종 제품의 품질이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는 겁니다. 불소 화합물은 그 원자량이 19인 그런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용 범위를 보면은 이제 생활용품 분야에서 이제 제일 많이 보면은 이제 불소 치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생활용품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불속의 발수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는 옷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불소 발수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튕겨나가게 되는 거, 이게 다 불소 발수제가 처리돼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할 때 보면 그 프라이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눌러붙지 않게 하는 것도 거기도 불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불소 수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테프론이라고 그래서 각종 이제 기기 부품에 들어가는 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불소 고무, 그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수소차 전해질 이런 용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스 분야를 보면은 반도체 공정에 보면은 쓰는 가스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불소 가스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가스 종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산업 전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직접 제가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그 올해 이제 그 100대 기술로도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불소 수지, 그다음에 불소 호스파젠, 태양전지 백시트 이런 데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 기초 소재,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요. 파일럿 운전까지는 지금 다 끝난 상태고, 내년부터는 아마 생산을 조금씩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전해질, 그것도 이제 거의 이제 완성 단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올해 기술 이전이 될 것 같은데,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이미 생산을 해서 그 시장에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내에 사용되는 케미칼들에 대한 시장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사용되는 PVDF가 전량 수입이 되고 있었다는 걸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화연에서 PVDF 기술이 1차적인 기술이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 소재사가 전량 어떻게 보면 외국 기술들을 따라가는, 특히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따라가기에 바쁜데,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그 기술을 국산화해 보면 어떨까라는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장이 계속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의 성장에도 많이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가장 액티브하게 사용되는 곳은 2차 전지의 양극재 바인더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양극재를 잘 붙이는 풀과 같은 용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막에서도 어떤 특정한 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분리막에 PVDF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막에도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바인더와 그 다음에 분리막 코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최근에 핫한 이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2차 전지가 굉장히 양이 늘어나면서 국내 전지 회사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급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그 PVDF 공장이 금방금방 증설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전지 회사들이 물량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이게 조속한 국산화가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소재를 갖고 와서 사용해서 우리가 최종 제품의 품질을 개량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재를 이제 조금씩 다르게 변화를 줘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천 기술을 가진 그 소재 기술들을 가진 다국적 기업들이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개발 업체들의 얘기를 잘 안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은 전부 소재 회사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용 제품들을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정들을 맞춰서 개발을 해요. 국내의 소재들의 어떤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엔드 프로덕트의 품질이나 가격이 훨씬 더 경쟁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이 소재 쪽에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당연히 이거보다는 파이가 훨씬 큰 시장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테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만 수집이 되면은 전체 일의 한 40%? 예, 그 정도는 해결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적용하는 그 단계마다 요구하는 뭐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단계로 가면은 값싸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까지 되면은 이제 거의 일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패키지를 완성해가지고 기업에 이제 이전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것보다 이제 어떤 물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걸 갖다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뱅크가 있으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이제 알려진 것들은 이제 찾아서 넣고, 없는 것들은 이제 매번 실험을 해가지고 아니면 컴퓨터 이제 모사를 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이제 테이블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 거의 한 2,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 데이터를 얻는 거요? 예, 예. 여기 이제 기초 원료를 갖다 이제 가스를 만드는 그 공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데이터만 가지면은 가스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제를 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부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쭈루룩 다 연계가 되는 거죠. 데이터 화면 하나를 얻는데 한 2년 6개월 정도를 걸렸고, 그리고 이제 비용은 아마 한 10억 원 이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찹조할 만한 데이터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쪽에 굉장히 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후발 주자지만 이걸 잘 구성을 해서 실은 그런 나라들하고 공조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저희 또 목표 중에 하나라고. 아마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이 소재를 개발하는 시간은 되게 이제 어떤 소재에 따라서 부침성이 있겠지만 많게는 그 공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소재는 뭐 20년, 30년이 걸리는 예도 있고요. 또 짧게 거는 5년 뭐 단기간에 걸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기간들이 결국에는 경쟁력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국가 소재 연구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제 앞으로 구축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런 설계 기간을 확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연구자들이 우리 목적에 맞는, 우리 산업 수준에 맞는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굉장히 크게 이제 아마 시간 단축을 하기 때문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는 국산화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토대는 거의 이제 마련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 후배들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이 자꾸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소재들을 갖다가 이제 진짜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를 갖다가 리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